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핵폐수 안전 광고를 유튜버에 날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중파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 광고를 하고 있다네요. 왜 나 이걸 못 봤지? 네, 핵폐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우리 정부가 했는데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광고를 한 겁니다. 아니, 일본 정부가 광고를 해도 우리가 항의하고 뭐 그래야 될 판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핵폐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예요. 아니 그것들은. 이게 일본에서 하는 걸 받아갖고 와서 한다. 골 때리. 그래도 괘씸하거든요. 네. 일본은 아예 안 해요. 일본은 아예 모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굳이 알리지 않잖아요. 일본 안에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국토 내에 핵폐수 그러니까 이런 오염수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덮고 있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거 하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반감이 치솟을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호기심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오버한 거야. 그러니까 늘 일본 정부가 우리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앞서 나가지 말라고. 그냥 너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 그냥 조용히 도장이나 찍고 있어.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꼭 나서서 도와준다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준다고 아이고 나서가지고 우리 시다 형님을 도와줘야지 내가. 그 말이야. 내가 우리 시다 형님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 저기 홍보해갖고 어처구니가 풀어준다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오히려 지금 이 핵폐수 반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 편 들고 있고 일본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 정부가 친일 행각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 커피 한 잔을 드셔도 뭐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는데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염수도. 근데 저 계산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보면 이게 카이스트 공학 교수라는 사람이 미친 한 말이에요. 새끼죠. 그 사람이야. 거기 있는 사람. 정영훈. 정영훈. 그 하던 사람.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뭐 1리터 안에 1500베크렐이 원래 들어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커피 한 잔에 4900베크렐이 있다 그러면 커피 서너 잔 마시다 벌써 중독돼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왜 살아있을까요? 이게 방사선이라는 게 자연 방사선에 피폭되는 율이 있어요. 얘네는 뭐를 한 거냐면 커피 나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햇볕을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도 생활 방사선 같은, 그러니까 그 태양 안에, 태양에 있는 태양광 안에도 방사선은 나와요. 그거 전체를 다 합친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근데 이렇게 광고하면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누가 집행을 하고 누가 돈을 냈을까? 아니, 이렇게 도대체? 되면 사람이 방사선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치. 어? 하루에 수백만 베크렐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난 그 말도 안 별의별 논리들이 다 많은데, 그 중에 난 제일 황당한 게, 네. 엑스레이를 우리가 계속 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계속 째도 안 죽지 않느냐. 수백만 베크렐의 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걸로 사람이 안 죽지 않느냐 그래요. 방사선 치료하면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데 암세포 죽이겠다고 치료받으면서 머리 빠지고 식욕부진하고 구토하고 상식이 조금만 있으면 정영훈 교수는 이거는 자기 가족들하고 후쿠시마에서 한 달 살기 하셨으면 방법이 좋겠어. 없어요, 차라리 매일 유튜브 하시면서 거기서 텐트 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본인이 안전한 걸 계속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수 리아 씨가 우리 이제 광화문 집회 때도 자주 뵀던 분인데 이번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갖고 직접 다이빙을 해갖고 배출구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에 1.2km까지 가갖고 바닷물을 담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야 피폭- 먹어봐. 본인이 피폭 당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피폭을 각오하고 떠왔으니 내가 목숨 걸고 떠온 건데 너 먹어봐 라고 내밀겠다는 거죠. 응? 아니 저기에 해경이 출동해서 막는데잖아. 그러면 저기 출동한 해경이 혹시라도 오염수 훔쳐갈까봐 아끼려고 그거 막는 거 아니잖아. 거기 사람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나오세요. 그래서 막은 거 아니야. 아, 오염수 훔쳐갈까봐. 어떻게 그런 별난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그럼 경찰이 나와서 지키고 있으면 그럼 오염수 훔쳐갈까봐 했겠냐고 저기서.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요거를 전달을 하려는데 경찰이 저거 진짜 제재했습니다. 달에서 갖고 온 월성만큼이나 귀한 자산이니까 저대로 보존해 줬다가 어디 국짐이든 누가 나와갖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놈 앞에다가 한 번씩 갖다 들이밀어 보자고요. 수중을 떠 잡수실 때 이렇게 마실다는 부어주고. 사람 많잖아. 응. 우리나라 한덕수부터. 많으니까 한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마시라고 그래. 아무튼 이런 깝깝한 짓거리들을 국가가 세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봐도 웃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일본도 이런 광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 정치인들 얼마나 웃겨 보이겠어. 세금이 살살 녹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일본에서 뭘 받고 싶은 무슨 훈장 받고 싶은 건가? 아니면 시민은 그쪽에 가서 귀족장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 건가? 나는 도대체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알아서 충성하는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나는 아빠한테 호수 맞고 아빠가 좋아하는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만도 한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심리는. 아니, 그건 상식적인 사람은 반감이 생기겠지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쳐맞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해빌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추가적으로 소식을 좀 드리자면 IAEA라는 단체 자체가 알프스 핵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럼 도대체 이 알프스는 누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들어 납품한 거죠? 아니,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 알프스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검증은 누가 있어? 웅진코에 아줌마가 있나? 거기서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하면 다행이지. 누군가는 만들어서 납품을 했을 거고 듣고 계시던 웅진코의 아주머니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누군가는 납품을 했을 거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검증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 아니, 근데 IAEA가 계속 보고서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게 그 전문가들을 접근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시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PIF, 태평양 도서 포럼에서 전문가들 파견했을 때 계속 그 전문가들한테조차도 일본 정부가 시료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료가 아니다. 왜 일본 정부가 제공을 하느냐. 너네 시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채취했는지 밝혀라. 이러면서 시료 자체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다핵종이 제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그냥 제거만 된다고 알고만 있을 뿐이지 이게 전혀 제거가 되는데 어쩌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회사가 만들어 갖고 납품을 했는지 제조사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지. 한겨레가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이 검토 보고서를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이 27조짜리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알프스 성능과 관련해서는 2문장만 있습니다. 자,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하게 계속 작동한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해 3중 수소를 제외한 62종 방사성 핵종을 배출 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 끝! 근데 여러 차례 고장도 났지 않아요? 근데 뭘 안정적으로. 아니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굴한 거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지하방에서 후라이팬을 팔아도 1시간은 강의를 해요.
이게 무슨 재질이 뭐고 여기 테프린 코팅이 어떻게 돼 있고 정수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수기 팔면서 기본적으로 손님 모시고 이게 무슨 성능에 대한 설비를 해주는데 최소한 1시간은 얘기를 합니다. 뭐 필터가 몇 개가 들어가고 이 필터는 뭘 거르고 이거는 뭘로 돼. 근데 방사성 물질을 거른다고 하는 무려 몇 종?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거른다고 하는 이 기계가 무슨 필터와 무슨 원리를 통해 갖고 걸러지는지 얘기를 안 해. 만일 이런 필터가 실제로 실존한다 그러면 아니 무슨 핵 오염을 왜 걱정을 합니까? 이 필터로 다 걸러버리면 되지. 물로 씻어가지고. 작가님 비유대로라면 건강식품 팔면서 요거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요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먹었는데 안 건강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진짜 얘기하는 게 우리 수돗물 걸러 먹는 정수기도 석 달에 한 번 필터를 바꿔요. 얘네들은 안 바꿔요, 필터를. 2년마다 한번 고장 날 때마다 고장 날 때마다 설비를 바꾸는 거야.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고칩니다. 저는 이쯤 되면 알프스산을 가진 스위스에서 이거 일본 정부를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 알프스가 왜 우리나라에서 다핵종 다핵종 제거 제거 설비가 설비. 됐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영어를 볼까요? 알프스가 뭐냐? 외래어표리 어드밴스드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핵이 어디 어디에 있고 핵이 어디 있고 제거가 어디 있어? 다가 어디 있어? 많은이라는 부분이 어디 있어? 그냥 진전된 액체 처리 체계 끝. 왜 다핵종 제거 설비야? 아무리 이거는- 시스템을 설비로 봐준다고 해도 프로세싱 이건 시스템까지 그냥 설비로 정수기란 얘기 어. 아니야? 정수도 없어. 걸러준다는 말도 없어. 그냥 물을 뭐 액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프로세싱 시스템 뭔데 이게? 왜 이게 다핵종 제거 설비야? 그러니까 누구야? 누가 말을 이따위로 만들어냈어? 어떤 놈이야? 아, 이 도대체 이걸 왜 우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브리타 필터 하나 갖다 걸어주는 게 그냥 알프스예요. 저한테 고소당해요. 아니 이게 브리타는 원래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갖다 꽂으면 유수 과정에서 정수가 되는 그런 전문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라리 브리타 필터를 갖다 거는 게 나은데 알프스 얘는요 제가 알거든요. 그냥 섬유질로 된 망에다가 석면하고 석회 관련된 그 일종의 흡착제를 붙여가지고 그냥 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면이라서 그 석고 성분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끈적끈적한 점토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다핵종을 갖다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일본은 그냥 지네 땅에다 구덩이 파고 오염수를 흘러내리면 됩니다. 그럼 흙 속에서 다 걷어줄 건데 걸러줄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그 알프스 성능 검증 자체가 이 원자력 기구가 일본 경제산업성 요청으로 구성한 검토팀의 임무 범위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대체 이 알프스는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아니, 메이드 인 스위스야. 그러니까 뭐. 존재를 하는 자체를 잘 모르겠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 알프스가 메이드 인 스위스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난 너무 궁금하다니까. 그리고 다누림에서 다누림에서 만들었다. IAEA가 후쿠시마 핵폐수 처리 관련해가지고 사고 처리 관련해가지고 수행한 또 다른 검토 임무 보고서들을 살펴봤는데 알프스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대목은 역시 없었습니다. IAEA도 검증을 안 한 거예요. 도쿄 전력도 안 한 거. 그냥 안전하다라는 말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밸브가 튼튼한 알프스 장치에서 걸러진 물을 바닷물을 섞어갖고 훌렁훌렁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시료를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일본 외무성과 IAEA는 미즈노를 통해서 짜옥을 맞췄다는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제 보고서 돈 나온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갖고 우리 혼자 안 돼요. 우리 주변 국가들한테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러한 반대 움직임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걸 터키처럼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우리 명분이 서는 거예요. 즉, 정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또는 정부는 아닌 척 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많은 시민들은 핵 폐수를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좋은 건 BTS가 한번 욕해주면 됐겠지만 꼭 그분들한테 무리한 정치적인 걸 안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외국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이런 기사들을 번역해갖고 자꾸 날려야 됩니다. 다양한 언어로. 그래서 그런지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 갔잖아요, 일본에. 네, 지금 그래가지고 가있죠. 그 일본 외신클럽 기자회견에서 한일 의원들이 합작해가지고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이 시간에 열었습니다. 대서특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봤고요. 이거 누가 했냐면 한국에서는 위성곤, 안민석, 주철현, 박범계, 김승남,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의원이 참여를 했고 공동 성명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8명, 곤도 쇼이치, 시나하라 다케시, 하라구치 가즈히로, 아베 토모코, 오가와라 마사코, 쿠시부치 마리, 후쿠시마 미즈호, 오츠바키 유코 이렇게 의원들이 이름에도 후쿠시마가 있군요. 공동 성명을 하면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기사에 안 나겠죠? 굿모닝 하지만 출판이 해외 토픽에 됐습니다. 나야 됩니다. 일본 안에도 저렇게 의식을 갖고 일본 국민을 위해서 또는 세계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인 거고요. 저런 의원들의 인기가 올라가갖고 이제 야 앞으로 그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거 방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인기가 높다더라 라고 하면 일본이 방류 못 한다니까요.